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제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똑같은 게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죠? 근데 복습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쟤들은 저거 지겹지도 않나. 그러니까 같은 말이 뭐 조금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계속 이렇게 돌림놀이처럼 나오니까. 그 정도로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역량도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코아가 진성준 의원한테 나왔어요. 새날에서 별도의 그 영상으로 지금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고요. 이 사건은 막 뒤죽박죽 섞어놨는데 이따가 심상정 의원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 맥락을 잘 몰라. 간단히 말해서 그 당시 이재명은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갖고 왜 못했어를 반복하는 건 미친 짓이고요. 왜 못했어가 결국은 배임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그 조작에 가까운 거라서 진성준 의원 질이 짧으니까요. 그 사이 우린 좀 쉴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그 영상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많은 의원들이 민간 개발업자에 왜 그렇게 이익을 많이 주도록 설계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다, 죄인이다 뭐 이런 오전 질의에 많은 의원들이 민간 개발업자에 왜 그렇게 이익을 많이 주도록 설계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다, 죄인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정작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을 안겨주도록 특혜 폭탄을 안긴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이재명 지사께서도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죠. 정말 성남시가 온통 4년 동안 난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LH가 하기로 했던 대장동 공공개발을 마침내 포기시킵니다. 2009년 6월 달에 LH가 성남시에 정식으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지정 제안을 합니다. 이걸 성남시가 받아들이죠. 네. 그런데 2009년 9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 사업자하고 경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09년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열리니까 당시 신영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결과로 2010년 6월 달에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민간 개발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께서 안 된다. 공공개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공개발하지 않고 민간 개발을 했다고 하면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개발 이익이 전부 누구에게 갑니까? 개발업자한테 가죠. 개발업자에게 가죠. 그리고 뒤로는 국민의힘에 갔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민간 개발업자가 어떻게 땅을 특혜로 받아가지고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받아서 직접 사업을 했느냐? 이거 이재명의 설계 아니냐? 이렇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2012년 3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합니다. 2012년도 3월이면 이게 어떤 정부입니까? 국민의힘 정부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 그래서 택지 개발을 했던 민관 합동 사업자 중에 민간도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아서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서 직접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국민의힘 정부에서 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천대유가 택지를 우선 공급받아가지고 5개 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봅시다. 국민의힘이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2014년 9월 달에. 이때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법안을 낸 사람은 누구냐?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석호 의원입니다. 이래가지고 도시개발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택지개발법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하면 민간 업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이 몇 %로 제한됩니까? 6%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도시개발법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누가? 국민의힘 정부가.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합니다. 그게 언제냐? 2014년 12월 달입니다. 주택법을 개정해가지고 민간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민간 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그게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이런 설계한 사람 누굽니까 이거? 국민의힘 정부가 설계한 겁니다. 또 볼까요? 국민의힘이 개발 부담금도 인하해 줍니다. 제가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법이 만들어진 게 1989년인데 이 당시 부담률은 50%였습니다. 개발이익의 50%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IMF를 맞아가지고 25%로 깎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깎아줍니다. 언제?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부담률을 20%로 깎아줘요. 그러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면제해 줍니다.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3년간 더 연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안을 내요. 누가 냅니까? 이장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대장동의 개발 부담금도 10%만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이것이 국민의힘입니다.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 폭탄을 안긴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1,000억 단위로 지금 환수했어야 되는데 겨우 600몇십억밖에 환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 폭탄을 안겨주고 이렇게 설계한 자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민간에게 개발 이익을 많이 넘겨줬느냐 막 난리예요. 저는 이런 이율 배반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에게 개발이익 100% 주라고 강압하고 제도 바꾸고 의회 동원해서 시정 방해하고 저를 포기시키려고 음해하고 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당시에. 당론으로 막았다니까요. 당론으로.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왜 환수 못했냐. 더더군다나 선량한 입장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 개발이익을 뒤로 나눠 먹은 게 바로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인데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는 대통령 후보이시기도 하니까 앞으로 이런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지 또 토지에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지 그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시간 지난다고 자꾸 뭐라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간단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께서 또 야당에서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가 저희가 이제 공원 부지 조성은 2,700억이고 1,800억을 환수해서 제가 그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공이익을 환수하면 이렇게 현실적인 이익이 생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배당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중에 1,000억으로 10만 원씩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성남 시민은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제가 의도한 대로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아서 100% 공공환수를 했더라면 택지개발 부분에서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저희가 다 환수했을 거고 1,800억이 아니라 6,000억으로 성남시민 가구당 약 600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50만 원씩 가구당. 이거를 요 사업 하나에서 다 이렇게 돌려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국민의힘이 비호해서 그 비호받은 세력들이 결국은 수천억대 이익을 취한 다음에 이거를 50억씩 용돈 주고 50억씩 푼돈 주고 몇 억씩 잔돈 주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상심을 가지겠냐 생각하면 제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진다니까요. 막았던 분들이 이거를 못하게 막았던 분들이 왜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게 바로 적반하장 아니겠냐 싶어서 제가 정말로 답답하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보셨죠? 사실 이런 정도 하나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건데 재방송 같았던 국감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진성준 의원처럼 준비를 착착착
해와가지고 반박이 불가능하게 이재명 지사가 감동받은 눈빛 보셨어요? 마스크 너머에 와 준비 잘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원하는 대답만 또박또박 다 해주잖아요.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사실 그래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그 당시에 최선이었어요. 누구도 하지 못한 거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재명이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이따가 참여연도 제가 비판을 좀 해드릴게요. 결과 갖고 누가 이야기를 못해요. 세상에 그 결과물을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계속해서 민간이 개발하게 만들고 공공개발 못하게 계속 법으로도 막고 온갖 시도 아까 보여드리지 않은 영상 그 새날 다른데 지금 이명박 등 나오는 영상이 또 있어요. 보시면 그렇게 했던 자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환수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거야. 대장동 게이트는 굳이 말하면 처음에는 이재명이 돈 먹은 거 아니요? 그분 700억이 이재명 거 아니요? 했던 놈들이 아닌 게 드러나니까 이재명이 왜 환수를 못했지? 이거 배임이야. 이쪽으로 지금 방향 바꾼 상황에서 배임 아니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친놈들 뭐 심상정 의원도 그렇고 참여연대도 그렇고 나와가지고 맥락 없는 얘기하면은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그 맥락 잘 모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선 이재명이 최선이었다고요. 자, 아무튼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렇게 송곳 같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일부 나오고 있고요. 문정복 의원도 잘하대. 그분 되게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하시더라고. 비난을 언론을 통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스펙이 다른 의원들하고 다르다 보니까 살아온 경로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비하 섞인 그런 비아냥을 많이 들었던 의원인데 그렇게까지 가는 건 다 이유가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이재명에서 잘 막아내고 있고요. 이제 가장 비호감 그러면 이제 김은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따 따로 해드릴게요. 김용판이 지금 조폭 조작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좀 세게 발언했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버섯이다. 의원직 물러나라. 뭐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은 돈 뭉치도 조작된 거. 옛날에 이놈이 조폭하면서 돈 벌었던 거 자랑질하던 화면 가져와서 내가 이 돈을 이재명한테 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민영배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돈 뭉치 사진뿐만 아니라 진술서도 가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 뭉치도 조작이지만 진술서가 조작이다. 맥락은 뭐냐면 이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적도 있고 적고 이렇게 이야기를 거기 쓰여 있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줘요. 진술서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도 다르잖아요. 그 사진을 찍었던 거는 2018년인가 2017년이고 그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은 2015년도잖아요. 어떻게 그 미래의 돈을 가져와서 미리 줄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사진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는 글 쓴 것도 가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아무런 팩트 체크 없이 국감장에서 흔들어댄 김용판은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팔 됐죠. 용팔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이 조작에 움직였다. 김용판 이야기는 그 변호사가 확신하길래 그냥 했는데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책임을 져야 되고 민주당은 지금 윤리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제소까지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 제명시키는 게 맞아요.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조작된 것을 사실 뻔히 알면서 지금 그거 피해가려고 진정성을 믿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술서까지 조작된 건 쉽게 표현하면 조작된 걸 갖다가 사실 그게 국감에서 틀고 이렇게 공개를 하려면 팩트체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크로스체크 수도 없이 해야 되는데 가짜일 가능성이 최대한 선의로 생각해도 가짜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크로스체크까지는 시간 관계상 어렵다고 치면 의원실 내부적으로 검색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거짓이라는 걸 알고 한 것이라는 게 너무 의도적인 게 이재명 도지사가 김용판한테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죠 했을 때 잡혀갈 일이냐고 그렇게 답변한 걸 보면은 조작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국감을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을 검색만 해봐도 지금 변호사법 위반에 공동 공갈,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등등으로 지금 4년 6개월 선고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이걸 그대로 써먹으려고 했다는 게 일단 써먹고 보자. 일단 던지고 보자 이거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김용판 국회의원이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경찰청장까지 진짜 했어요. 경찰 망신을 다 시키고 있어요. 모든 경찰관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할 것 같습니다. 김용판뿐만 아니라 김석기도 뭐 그런가요? 경찰 망신시키는 거는 다 똑같은 놈들인데 이 조작 사진 제출했다는 박철민 이 사람 그 아버지가 또 국민의힘 맞아요. 그 당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박용승. 하더라고요. 성남시 공천까지, 1대, 2대, 3대 뭐 공천까지 의원을 받았다는 네.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 박철민이 직접 제보를 했을까요? 안 그러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제보를 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편 먹은 놈들이 네. 이재명 지사를 반대쪽에 있는 이재명 지사를 골탕 먹이려고 요거 한 방이면은 이재명 끝난다. 이재명 20억이나 받았대. 근데 이놈은 이재명을 만난 적이 없어. 곽상도는 50억 받았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우리 그 김용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그런 거짓된 자술서나 사진을 가지고 국감을 우롱했는데요. 국민을 상대로 우리 태영 청장님께서 돈다발로 매우 쳐주시기를. 이 유머죠. 네. 웃어, 빨리 웃어. 네, 아씨, 조금 다음부터는 좀 줄여주세요. 너무 짧게. 길었나요? 네. 네. 아니, 근데. 태영 청장님의 엄중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사건 정도 되면요. 나라가 뒤집어져야 돼요. 네. 그렇죠.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오세훈을 국정감사에서 어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조작된 어떤 팩트랄까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와서 공격했다고 생각해봐요. 언론이 그만두겠어요? 거의 게이트급으로 몰아가지? 그러니까 이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건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개인을 생각하잖아요. 국회의원은 그 직책에 대한 헌법으로 보장된 직책인 거지 어떤 개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는 가만히 있고 사람만 그 자리를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란 직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이라는 특권을 부여해 놓은 건데 이 김용판 같은 인간들이 이걸 너무 정말 인간 말종같이 악용을 하니까 예. 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어떻게 그냥 약화시켜버리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면책특권인데 면책특권이 약해진다는 건 국민의 권리도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김용판이 날려먹은 거죠. 예. 김용판이 그러니까 이재명 만능설에 의하면은 김용판을 이재명 지사가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가짜가 뻔히 드러날 수 있는 거 하나 갖고 조작을 해달라.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깔깔깔 웃고 있겠다. 이렇게. 네, 사실 오죽했으면은 대구 마인이 있지. 예. 뭐 5.18 폄하하고 막 장난 아닌 대구 매일신문마저도 월요일 날 있었던 국정감사 이재명 완승했다 이렇게 보도를 냈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보수 대한민국 본산이라고 해서 막 민주당 문재인 정부 엄청 갔던 신문마저도 이 시읒 같은 새끼들이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쪽에 뭐 논평을 하러 나오든 사람이든 국회의원이든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정말 자기들도 한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네. 이재명 지사는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지사직을 사퇴할 거라 그래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 뭐 문 대통령을 만날 거다, 이낙연 후보를 만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팀 중요하죠. 근데 그 원팀이라고 하는 것이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 안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굳이 말하면 언론 등이 그 경선 과정에서 합세해가지고 이재명한테 대장동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냄새를 엄청 풍겼을 때 서른 같은 사람들이 공개 제보가 많이 들어오지만 뭐 공개 안 하겠다라고 냄새를 피웠을 때 그게 사실은 월요일 수요일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야, 저 사람 정말 디테일 쩌네.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네. 논리 쩌네.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원팀을 목매일 필요는 저는 우리 심리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내가 국민의힘 지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는데 결국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하고 싸웠기 때문에 원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장동 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시 해소가 됐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실제로 그 원희룡 응원하는 이낙연 지지자들이 SNS에 되게 많이 발견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문 대통령 지지자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간질 세력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똥파리라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돼 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 내가 이재명을 찍느니 남경필 찍겠다 했던 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마치 뭐 이낙연 제대로 된 지지자나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달래는 과정은 필요 정말 없죠. 잘못됐다고 네, 생각해요. 그것까지 이거 무시하고 가도 됩니다. 이게 저건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했던 2,000명도 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정도로 극렬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언론에서는 저렇게 극렬한 그 이상한 변태들이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런 변태들 전체와 그러니까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꾸며내더라고요. 그 진짜 그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내가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원희룡은 고발당할 가능성이 없대요. 토론 등에서 정말 가짜뉴스를 많이 살포해가지고 대장동 일타 강사요. 쥐뿔도 몰라요 이 새끼는.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 거짓말인데 이게 지금 뭐 고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원희룡이 했던 최고의 거짓말이 뭐냐면 이재명 지사 형이 대장동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막 이재명하고 싸우다가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형수한테 욕설을 하게 됐다.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입장에서는 4명에 들어간 걸로 이제 목표 달성한 거예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실컷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름 팔고 해서 이제 본선에서 누가 나가든 어차피 지는 안 나갈 거니까. 지는 안 나갈 거니까 여기서 이름만 팔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희룡을 지지하고 있는 사실은 똥파리라는 귀여운 이름을 붙여줬지만 수고 알바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낙연을 망치기도 했지만 지금 그 사람들한테 엎혀가지고 아직까지도 계속 그런 원팀을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 또 언론들이 써줍니다. 그러면서 마치 원팀이 안 된 것처럼 민주당이 분열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덮고 간다. 다만 거기에 한 2명 정도 그 캠프에 있었던 분들 중에 2명 정도가 계속해서 끝까지 합류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머지들은 사실 다 국회의원이들이기 때문에 다 자기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근데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극렬히 이 세력에 엎혀서 마치 그들이 자기한테 다 응원을 해주는 것냥 착각 속에 흔히 말하는 RT뽕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네.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두 분은 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인데요. 형님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를 모르는 진짜 정알못들이 하는 행위, 일개 트위터리안들이 하는 행위를 버젓이 무슨 직책을 달았던 분들이 하는 행위를 저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릴게요. 전혀 도움 안 되시고요. 대한민국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개인의 출세에 뭐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면 그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세력 자체가 문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라니까요. 일찍이 내가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작해서 경선 나오지 마라. 결국엔 붙어서 결국 망한 건데 현실적으로는 오늘 그 민주당의 그 국정감사의 국회의원들 보면 얼마나 잘 싸웁니까? 캠프 어디 속해 있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그게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치 무슨 똥파리들처럼 막 지르는 모습 보고 있으면 제가 실망스럽더라고. 이분들을 내가 다시 봐야 되나? 다시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를 너무 몰라요. 본인들이 말씀하시면 뭐 형수 욕설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그 형수 욕설에 관련해서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그런 문제로 형네와 이재명 지사 또는 어머니가 의절한 지가 7년째 되는 상황이야. 근데 형이 롯데백화점에 단속을 나가세요. 내가 이재명 시장의 동생이라고. 형이라고. 그러니까 형이라고 단속을 나가시는 분이고 형을 안 만나주니까 시장실 앞에 와서까지 막 진을 치고 그러니까 동생을 만나려고 해요. 그걸 끝까지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불 지른다 그러고. 그러던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은 이재선이 자기 형님을 자기 어머니를 두들겨 패서 입원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끝까지 오른 사람이 이재명 지사가 예.
당시에 자기 형한테 이제 오랜만에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형은 자고 있었는지 없었고 그러니까 번호를 못 받았고 형수가 거기서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너라고 하는 표현 나 이제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7년 동안이나 그런 관계였으면 형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형수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냥 정상적인 가정에 계셨던 분들은 형수한테 너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이상하다고 하는데 전화를 하는데 형수가 계속 약을 올려요. 형이 엄마한테 했다는 말, 뭐 내가 나온 구멍을 뭐 칼로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재명이 너 형수한테 이야기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좋겠냐라는 말을 그 말을 했던 거를 인용한 거죠, 인용. 그 똥파리들이 나중에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 써먹기 위해서 하면 좋겠냐 같은 말을 싹 지우고 형이 엄마한테 했던 말만 집어넣어서 마치 이재명이 형수한테 욕하는 것처럼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법원 판결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뇌피셜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형수 욕설이 해소가 안 됐네. 상대를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부가 남아서 조중동한테 어마어마한 먹잇감을 주고 있죠. 원팀 안 될 거야라고. 형님들 그러시면 안 된다 이번 생각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그 똥파리들이 경선장에 그 대형 그 스크린 끌고 나와서 계속 틀어놓고 있었죠, 그걸 또. 아, 그건 똥파리가 아니고 저쪽 애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쓰실 때 나 같으면 욕이 아니라 더했다 하면 그거 그렇죠.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이재명이 형수한테 욕을 한 적이 없는데 마치 조민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를 안 했는데 표창장 위조하고 뭐 50억하고 비교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요. 이재명은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욕보다 더한 거 했다라는 표현 자체는 잘못된 거죠. 형이 엄마한테 했다는 욕설을 그대로 인용만 들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냐고 말한 거를 마치 이재명이 형수한테 욕한 것처럼 조작한 거면 욕 안 한 거잖아요. 난 욕보다 더한 거 했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심상정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국민의힘은 심상정의 입만 쳐다봤다. 일단 능력이 안 되고 이 새끼들은. 뭘 분석할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심상정은 더 안 돼요. 이분 대선 준비하느라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나왔어. 근데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이슈는 대선 준비를 위해서라도 일단 최소한의 그렇지.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채권을 통해서도 이런 이제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채권 처리도 이런 비슷한 구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정책을 세우려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금융 관련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서 왜 그걸 공부를 안 합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대장동 이슈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한다는 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 준비가 안 된 거지. 그 맥락은 심상정 이 맥락은 뭐냐면 오전에 있었던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을 갖고 온 거야. 내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 좀 전에도. 예.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 하는 것은 맥락상 맞지 않아요. 대장동 게이트가 왜 터졌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가면 그래도 이재명이니까 이만큼 환수한 사건이야. 그 당시에 앞으로 10년 후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다 누가 알고 있겠어요. 그 당시엔 최선이었다고. 근데 그거는 싹 지워버리고 그래서 결국 투자를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들어와서 뭐 수백 배, 수천 배를 뻥튀어 가져갔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고요. 우리들 그 의혹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SK나 하나은행 같은 데서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은행이죠. 투자를 해서 뭐 SK 같은 데서 왜 그 돈을 안 받아갔냐라고 하는 네. 그 핵심에는 또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 뭐가 있냐면은 SK 같은 데서는 건설회사를 갖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요거 안 갚아도 돼. 대신에 여기 건설권을 우리한테 달라. 이런 식으로 나눠 가졌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다 나눠주고 나니까 돈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된 거를 이재명 책임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상에 드러나는 하나은행의 이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으니까 왜 은행은 아무 이익도 안 가져갔을까 하면서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게 만드는데 은행은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 수만 채의 아파트가 분양되는 과정에서 현금 100% 주고 분양권을 분양 입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 과정에서 다 대출을 받잖아요. 그 대출을 하나은행이 독점하는 방식으로 그 2차 이익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그리고 그 심상정 의원이 뭐 조금은 뭐 1억 투자하고 뭐 몇백억 가져가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배달의 민족이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그룹에 이제 인수되면서 초반에 이제 그 배달의 민족 초기에 투자했던 네이버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개인 투자자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은 5억을 투자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 인수되면서 실제로 받은 현금이 180억인 사람이 있습니다. 와.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불법입니까? 그 사람은 뭐 감옥 가야 돼요? 그렇게 운 좋은 투자권은 어디든지 있는 겁니다. 대장동도 처음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들 망설였는데 이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될 판인갑다 하고 뒤집어진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똑같아. 심상정이 공격하는 거나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거나 핵심은 똑같아요. 참여연대가 한 거에 이겨야 참여연대가 골 때리는 게 성남시는 민관 합동 개발로 5천억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엄청난 규모의 개발 이익이 민간에 귀속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요. 지금 경기도 국감을 하고 있을 타이밍에 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정리가 되면 법적으로 뭔가 이것을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말일 수는 있는데 마치 이 뉘앙스는 이재명이 잘못했다로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시기 또는 지금까지 한 20, 30년 동안 뭐 법이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성남시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느냐를 이야기하지. 참여연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면요. LCT 이야기를 꺼내야 됩니다. 예. 가장 잘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못한 것처럼 몰고 가는 행위가 정치적이지 않으면 뭐야. 그 참여연대의 말을 그대로 갖다가 마치 자기 아젠다인 것처럼 국정감사에서 묻는 심상정 의원이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결과론적인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 사람 돈 많이 벌어 돈 잔치 해버렸네. 지금 남욱이 영장 반려된 기각됐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일부 사이에 뭐 뇌물을 주거나 한 게 있겠지만 이 사건은 이재명은 최대로 잘 환수했고 나머지 뭐 돈 잔치가 되니까 지들끼리 더 먹겠다고 싸우다가 난 사단이야 이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공격이 안 되니까 조폭이랑 연관이 있네 없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말도 안 되는 걸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망가지다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심상정 의원을 보면서 매듭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련을 더 이상 버려. 기대할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아니고 경신련이랍니다. 내가 순간 헷갈렸네. 그러니까 심상정 참여연대예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 심상정 의원님이 그 참여연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국감을 하시는 걸 보면 경실련이에요? 네. 참여연대라니까.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한 거야. 참여연대와 헷갈려, 민변이 이제. 한 자료를 가지고 국감에 임한 자세를 아까 저희가 앞서 시청했던 진성준 의원님 국감 그 자료 네. 준비하신 거와 비교해 보니까 정말 왜 우리 대표님이 진성준 의원님이 이번 국감에서 반짝반짝 했었는지 저희가 새날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정도로 예,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셨는지 요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논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국민의힘 그 정권에 굴복을 해서 다 모두가 민간 개발로 하게 만들었다면 500억 클럽이 나왔을 것이고요. 첫 번째.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그 민간 개발하려고 했던 걸 방해를 안 했다면 900억을 환수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그쵸.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갔으니 이재명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심상정도 이재명을 배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고 요 참여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런 게 나는 의도성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뒤에 앞으로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된다. 하지만 성남시는 그 개 중에
독보적으로 환수를 잘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가 다른데 하지 않은 환수를 한 것에 대한 얘기는 쏙 빼고 민간업자들한테 최대의 수익을 안겨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되냐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은 정말 깡패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게 푸나님이랑 나랑 동업을 하자고 5억씩 출자를 하자고 5억씩 해서 10억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제안을 하는 거죠. 이거 10년 후에 100억짜리 사업이니까 저는 이 전체 이익의 10%만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10억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10년 후에 100억은 푸나님 다 가지시고. 이러면은 야수야 고마워. 내가 나중에 100억 다 먹을게. 이럴 바보 천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 시장은 그걸 해낸 거란 말이에요. 자, 당신네들 나중에 돈 벌 거니까 지금 확정된 이익 내가 지금 절반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그 민간업자들은 아무리 통밥을 굴려도 일단 1,000억은 넘을 것 같거든. 네. 내가 가져갈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참여연대하고 경실련 엄청 헷갈리는데 심상정은 경실련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참여연대가 민변이랑 같이 기자회견 한 거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헷갈려요 진짜. 나는 참여연대하고 경실련하고 또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어. 깨놓고 이야기해서.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네.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하고